한미 두 정상이 정상회담 대신 두 번의 짧은 환담만 나눴습니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행사장을 나서면서 비속어를 사용한 게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악취 신고로 경찰이 출동한 브루클린의 한 아파트에서 가방 속 사체가 발견됐습니다. 뇌를 파먹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아메바가 수온 상승으로 전국의 강과 호수 등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기습적으로 거리를 점령하고 위험한 고개 운전을 하는 일명 스트리트 테이크오버가 지역사회에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면서 사법당국이 강화된 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제49회 LA 한인축제가 오늘 개막했습니다. 3년 만에 돌아온 축제장의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유엔 총회를 계기로 열기로 합의했다던 한미 정상회담이 결국 무산됐습니다. 짧은 환담에 그친 건데요.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환율 안정 등 현안을 논의했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입니다. 박민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이 주최한 감염병 퇴치 기금 마련 행사. 윤석열 대통령은 당초 참석 대상이 아니었지만 나중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한미 정상의 만남은 이 행사가 끝난 뒤 이뤄졌습니다. 막판 조율 끝에 정식 회담 대신 환담 형식으로 만난 건데 약 48초간 대화를 나눴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주최 환영 만찬에서도 두 정상은 만났습니다. 연이은 만남을 통해 윤 대통령은 미 인플레 감축법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는 가운데 필요시 금융 안정을 위한 유동성 공급 장치 실행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는 발표도 나왔습니다. 통화 스와프를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협력의 의미를 담았던 5월 한미 정상회담 합의보다 실행이라는 진전된 의미가 있다고 대통령실은 부연했습니다. 하지만 미 백악관은 인플레 감축법에 대한 언급은 없이 공급망 문제 등 경제 안보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전기차 생산 기업의 불이익 문제에 대한 해법은 여전히 남은 숙제인 셈입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과 환담 뒤 행사장을 나서면서 미국 의회를 가리켜 비속어를 사용한 게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짧은 환담을 나눈 윤석열 대통령. 행사장을 빠져나오면서 박진 외교부 장관 등 주변 사람들에게 한 말이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감염병 퇴치기금 지원 약속을 의회가 승인하지 않으면 난처해질 거란 취지로 해석되는데 문제는 미 의회를 향해 비속어를 썼다는 겁니다. 논란이 일자 대통령실은 공적으로 말한 게 아닌 사적 발언이라며 이를 외교적 성과에 연결짓는 것은 대단히 적절치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동맹국 모독 발언이다, 국제적 망신이라며 윤 대통령의 사과와 외교라인 교체를 요구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1,400원을 넘어섰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장이 열리자마자 1,400원을 돌파했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의 구두 개입성 발언에 이어 오후엔 한미 정상이 협의한 유동성 공급장애에 통화 스와프가 포함됐다는 대통령실 발표까지 나왔지만 급등세를 꺾진 못했습니다. 결국 1,410원에 바짝 다가선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이 세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올리며 한미 금리가 또 역전된 게 가장 큰 원인입니다. 전문가들은 연준이 물가가 잡힐 때까지 금리를 계속 올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점에서 1달러에 1,450원까지 오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뉴욕 경찰이 악취 신고로 출동한 한 아파트에서 여행용 가방송에 들어있는 22살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KBTV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제 오후 1시 38분경 뉴욕 브루클린 사이프레스 힐스에 소재한 아파트에서 악취가 난다는 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은 뉴욕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경찰 당국은 해당 아파트 6층에서 2개의 여행 가방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젊은 여성의 시신 한 구가 2개의 가방에 나뉘어 들어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핏자국이 흥건한 현장에서 고기칼 한 자루도 함께 발견했습니다. 즉각 수사에 돌입한 당국자들은 아직 정확한 신원과 사망 원인을 파악 중에 있지만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며 최근 약 한 달 동안 실종된 것으로 파악된 한 22세 여성의 시신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웃 주민들에 따르면 이 여성은 한 남자와 함께 아파트에 동거하고 있었으며 자주 싸우는 것을 봤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아파트에 경비원들의 진술도 있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기 전 경비원들은 아파트 주민인 여성이 며칠째 보이지 않자 안위를 걱정해 복지점검차 거주지를 찾아갔지만 그녀의 남자친구와 다른 한 남성이 자신들의 진입을 제지한 적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경비원들은 그들에게 계속해서 복지점검을 거부하면 경찰을 부르겠다며 논쟁을 벌이기도 했으며 경비원들이 물러서 현장에서 빠져나오자 그들도 어떠한 가방을 가지고 밖으로 나갔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명백한 강력범죄 사건이라고 밝히며 의심스러운 용의자를 검거해 신문을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부검을 실시해 정확한 사인을 밝힐 예정입니다. 공포에 휩싸인 주민들은 너무나 끔찍하다며 입을 모으고 이곳에 사는 게 너무 두렵다고 심경을 전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뇌를 파먹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아메바가 수온 상승으로 전국의 강과 호수 등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네글레리아 파울러리라는 이름의 이 아메바는 그동안 주로 기온이 높은 남부 지역에서 관찰됐는데 최근엔 중부 네브라스카주와 북부 미네소타주 등에서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화씨 86도 이상의 따뜻한 물에서만 생존이 가능한데 강과 호수의 수온이 기온 온난화로 높아지면서 서식지가 넓어진 것입니다. 이 아메바가 몸속으로 들어올 경우 아직까지 치료제가 없어 치사율이 97%에 이릅니다. 지난 1962년 이후 이 아메바에 감염된 151명 가운데 생존한 사람은 4명에 불과합니다. 환경공학자들은 수온 상승으로 아메바가 확산되고 강과 호수에서의 레저 활동이 많아지면서 감염이 빠르게 늘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감기약으로 닭고기를 요리해 먹는 동영상이 SNS에서 확산하자 식품의약국 FDA가 위험성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종합감기약 나이콜에 재운 닭가슴살을 요리하는 이른바 슬리피 치킨 동영상이 SNS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나이콜은 기침과 콧물 등 감기 증상 치료에 쓰이는데 약에 포함된 독시라민 성분은 진정작용을 일으켜 수면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에 졸립다는 의미의 슬리피가 들어간 이유인데요. 식품의약국 FDA는 약이 가열되면 특성이 변형돼 인체에 해롭게 작용할 수 있고 특히 요리 중 발생하는 증기를 흡입하는 것만으로도 약물이 체내에 흡수돼 폐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기습적으로 거리를 점령하고 위험한 고개 운전을 하는 일명 스트리트 테이크오버가 지역사회에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면서 사법당국이 강화된 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친구 차에 탔다 목숨을 잃은 16살 발렌티나, 6살 딸을 남겨둔 채 세상을 떠난 베스니, 7살 생일을 앞두고 하늘나라로 간 리암 군, 모두 불법 거리 점거 현장에서 벌어진 레이싱 사고 희생자들입니다. Our whole family's life changed on May 11, 2019. The young man that took her life, I know he didn't wake up that day. He was just with his friend trying to have a good time. He thought he was invincible. He was 20 years old, racing his buddy. 올해 들어 LA 카운티에서만 6명이 목숨을 잃었고 관련 신고는 2년 만에 4배가 늘었습니다. 경찰은 각 지역 공조하에 적발시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하며 단속에 고삐를 조이고 있습니다. In these few months, our joint enforcement efforts include over 140 street takeover disruptions, 327 misdemeanor arrests, 9 felony arrests. 그러나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강화된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실제 캘리포니아주에서 불법 행위에 가담한 차량을 최대 30일 동안 압류하는 법이 제정됐지만 2025년까지 시행이 유보된 상태입니다. 또 불법 모임을 기획해 공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어떤 처벌 기준도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The city council, why can't the board of supervisors implement an ordinance? Why can't we pass a law in Sacramento that says if you organize a street takeover through social media, you can be held accountable? 불법 거리 점거는 홈리스, 총격 사건과 더불어 가장 심각한 지역 사회 문제로 떠오른 상황. 강력한 단속이 이뤄지기 위해선 관련 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어윈데일에서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본격적인 독감 유행 시기가 다가오면서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다음 달까지 독감 백신을 맞을 것을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CDC는 팬데믹을 겪는 동안 사람들의 면역력이 떨어졌을 가능성이 높아 올해 독감은 어느 때보다 빠르게 확산할 수 있다면서 백신 접종을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특히 65살 이상 노인들은 백신을 맞았을 때 이득이 훨씬 크다며 접종을 적극 권장했습니다. 접종 시기와 관련해서는 본격적인 독감 유행이 시작되기 한 달 전까지는 백신을 맞는 것이 좋다면서 늦어도 다음 달까지는 접종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또 코로나 백신과 독감 백신을 동시에 맞아도 되지만 양팔에 백신을 맞을 경우 피로와 두통 등 일부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전체 인구 10명 가운데 1명은 우울증을 겪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뉴욕 시립대학 연구팀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전국 약물 사용 실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인구의 9%에서 우울증이 발생했습니다. 우울증 유병률은 백인들이 가장 많았고 특히 결혼하지 않은 여성과 소득이 가장 낮은 계층이 상위를 차지했습니다. 우울증은 자살 시도의 1차적인 충동 요인으로 우울증이 심해지고 있는 것은 무력감과 경제적인 불안 증가 때문일 수 있다고 연구팀은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질병예방특별위원회는 노인을 포함한 모든 성인과 임신 또는 출산한 여성에게 우울증 검사를 받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질병예방특위는 연구 결과 우울증 검사를 받을 경우 6개월에서 12개월 뒤 우울증이나 임상적으로 중요한 우울증세 발병률이 감소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같이 권고했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해 중단됐던 LA 한인축제가 오늘 개막했습니다. 직접 맛보는 한국 농수산물은 물론 각종 부스들과 공연들의 열기는 뜨거웠습니다. 축제 첫째 날 표정을 박시몬 기자가 전합니다. 제49회 한인축제가 개막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열리지 못했던 이번 축제는 3년 만에 다시 열리는 행사로 그 의미가 특별합니다. 축제를 빛내는 농수산 엑스포는 10곳의 지자체가 참여해 모두 116개의 부스에서 130여 곳이 고향의 맛과 향을 선보입니다. 오랜만에 한국 농수산물을 직접 만나는 한인들은 반가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오래 기다렸어요. 네, 너무 좋아요. 살 게 너무 많아요. 한인 축제를 찾은 상인들은 지역 특산품을 미주 시장에 알려 세계화를 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미국에 계시는 지인분께서 이런 행사가 있다 그래서 그렇게 알고 참가하게 됐습니다. 행사장의 한편에서는 무대 준비가 한창입니다. 이번 행사의 초청 가수 김은국 씨는 오랜만에 한인 축제를 방문하게 돼서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교민분들한테 정말 축제라는 게 이런 거고 대한민국 가수가 지금 뭐 세계적으로 난리 났지 않습니까? 뭐 그런 그 열풍을 몰아서 들이대겠습니다. 이 밖에 체험 부스에서는 외국인들이 도자기 만드는 법을 배우는가 하면 한국 전통놀이도 즐길 수 있습니다. 3년 만에 열린 제49회 한인 축제는 오는 일요일까지 계속됩니다. KBS 뉴스 박시몬입니다. LA 통합교육부에서 최근 한 달간 최소 7명의 10대 약물 과다 복용이 보고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LA 경찰국은 지난 18일 할리우드의 스템 아카데미에서 15살 남학생이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의식불명 상태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펜타닐로 추정되는 알약을 삼킨 후 쓰러진 것입니다. 지난 13일에는 번스타인 고등학교에서 펜타닐 과다 복용으로 15살 여학생이 숨진 데 이어 LA에서만 7번째 청소년 약물 과다 복용 사례입니다. 청소년들이 과다 복용하는 약물은 겉으로는 마약성 진통제 모양이지만 대부분 불법 제조된 가짜 약으로 펜타닐을 다량 함유하고 있습니다. 펜타닐은 단 2mg의 적은 양으로도 사람을 사망하게 할 수 있습니다. 흑인 남성을 허위 신고해 물의를 일으킨 후 직장에서 해고된 백인 여성이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맨하튼 연방법원은 뉴욕 센트럴파크에서 인종차별 논란을 일으켜 해고된 백인 여성이 자신이 다니던 회사를 상대로 낸 보상 요구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 2020년 반려견의 목줄을 채워야 한다는 흑인 남성의 지적을 받자 경찰에 전화해 흑인 남성이 자신의 목숨을 위협한다고 허위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흑인 남성에게 누명을 씌우려는 모습이 담긴 당시 영상이 공개되면서 역풍을 맞고 회사에서 해고됐습니다.
이후 회사가 자신을 인종차별주의자로 규정해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했지만 법원은 회사의 결정에 문제가 없다면서 회사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한미일 3국 외교장관이 2달 만에 미국에서 회의를 열고 북핵 문제에 대한 단호한 대응 의사를 재확인했습니다. 전날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양국 정부의 평가가 다소 엇갈렸습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한미일 3국 외교장관들이 유엔 총회가 열리고 있는 미국 뉴욕에서 만났습니다. 지난 7월 주요 20개국 외교장관 회의가 열린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회담을 가진 이후 약 2달 만입니다.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한국과 미국, 일본이 각각 맺는 양자 관계만큼 3국 간 협력도 중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We're more effective not only in dealing with many of the regional security issues that are before us, but with a whole series of global issues. 주요 의제는 북한의 7차 핵실험 움직임 등 북핵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이었다고 우리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북한의 최근에 그러한 핵무기 사용 위협 관련해서도 한미일 간의 아주 긴밀한 공조를 통해서 우리 아주 단호한 그러한 대응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전날 있었던 한일 정상 간 회동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의미 있었고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좋은 계기가 됐다는 평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과 만난 기시다 일본 총리는 별도 회견을 가졌는데 한일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고 일본 정부의 일관된 입장에 기초해 한국과 소통하겠다고 발언했습니다.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대해 현재로선 일본 측 입장을 바꿀 생각이 없고 한국이 먼저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할 거라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향후 한일 간 공식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에 대해선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답했습니다. 가장 큰 현안,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양국 간 견해차가 여전함이 다시 확인된 만큼 눈에 띄는 한일 관계 개선엔 아직 난관이 많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예비군 동원령 발표와 핵위험 발언으로 국제사회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푸틴 대통령의 최측근은 전략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김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요 7개국 G7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방위적 지원 확대와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에 합의했습니다. G7 외무장관들은 우크라이나가 필요한 만큼 경제적, 군사적 지원을 이어가는 데 만장일치로 동의했습니다. G7은 그러면서 러시아에 대한 경제적, 정치적 압박을 지속하기 위해 추가적 표적 제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 EU도 푸틴 대통령의 군 동원령 발표 직후 외무장관 긴급 회의를 열고 추가 제재에 합의했습니다. Additional restrictive measures against Russia will be brought forward immediately as soon as possible in coordination with our partners. 유럽연합의 8번째가 될 추가 테러 제재는 기술 분야와 같은 러시아 경제의 중요 분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지하거나 자금을 지원하는 등 책임이 있는 개인에 대해서도 금융 제재나 입국 금지 등의 방법으로 제재를 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위협은 더욱 강도가 높아졌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최측근인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은 우크라이나에서 전략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전술 핵무기는 파괴력을 제한해 국지적 목표에 사용하는 반면 전략 핵무기는 최대한의 폭파 위력으로 대도시 파괴 등을 목표로 합니다. 이 같은 발언은 우크라이나 내 점령지가 러시아 영토가 되면 이를 탈환하려는 우크라이나의 공격은 러시아 땅에 대한 공격이므로 핵으로 응징하겠다는 위협으로 해석됩니다. 이와 관련해 헤르손 등 러시아 점령지에선 러시아 편입을 위한 주민 투표가 오늘부터 닷새간 진행됩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김기수입니다. 교류 협력과 외자 유치 등으로 미주 지역을 방문한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LA 한인 축제장을 방문해 전남 지역 농수산물의 우수성을 알렸습니다. 4년 만에 LA 한인 축제장을 방문한 김 지사는 전남 지역 특산물을 찾은 한인 동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각 시군하고 주요 농수산물 관련된 이런 주요
기업하신 분들도 참여를 했는데 우리 교민들께서 많이 사랑해 줘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김 지사는 LA에 앞서 방문한 캔자스시티에서 20억 달러 규모의 글로벌 데이터 센터를 유치했다면서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의 장점을 살려 전남을 4차 산업혁명의 메카로 키우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남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다양한 먹거리를 알리기 위해 내년을 전라남도 방문회로 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남해안 관광 벨트가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다. 관광면에서 개인 비행체, 공중 날아다니는 택시 있잖아요. 그게 이제 하늘을 날아다닐 때 남해안을 관광을 하게 되면은 이것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뷰를 가지고 있다. 김 지사는 내일도 LA 한인 축제를 방문해 남도장터 US 오픈식과 전남 관광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한국에서 오는 26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전면 해제됩니다. 다만 독감 환자 증가와 코로나 재유행 가능성을 고려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